공식적으로 동물재판은 약 864년에 독일의 보름스에서 흥미로워요. 사람을 쏘아서 죽인 벌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근데 벌에 사람이 쏘여갖고 죽었는데 이 벌을 갖다가 곧바로 퇴치하려고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재판을 냈는데 결론은 벌의 둥지를 막아서 질식사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떼죽음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후에서도 계속 동물재판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동물재판의 대부분은 돼지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초기에 돼지의 사육을 거다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은 뭐 돼지가 사람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양식 뭐 이렇게 갖고 이런 게 이제 쉬운 데다가 그런 데다가 돼지가 단백질 뭐 용도하는 데는 뭐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농촌에서만 돼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사육을 했는데 이 도시에서 뭐 옛날로 따지면 생만테니어스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니까 뭐가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뭐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는데 이 돌로 쳐 죽이는 거 할 때 중세시대에는 일반적인 현대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동물들에 갖고 인간하고 똑같이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코미디언 같은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11세기에 베르나드 주교가 이제 프랑스 성당에서 설교하는데 글쎄 한때의 파리가 때가 되면 아래처럼 어마어마해집니다. 윙윙거리고 설교를 방해하니까 베르나드 주교가 핏대가 나갖고 그 자리에서 파리한테 파문을 명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날 성당에서 죽은 파리떼가를 삽으로 퍼낼 정도가 됐는데 이게 뭐 내용적으로 보면 파문받은 파리들이 밤새에 내린 매서운 한파는 모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죠. 이러니 뭐 동물재판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1131년에는 이제 프랑스 필리프 황태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돼지가 뭐 어떻게 걸려서 이제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를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적법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건이 나오다가 보니까 주로 15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노르망디, 일드 프랑스, 지금 이제 파리 지역입니다. 부르고뉴, 로렌, 피카르디, 샴페인 등에서 이제 우글우글 일어났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탈리아, 독일 등까지 수출이 돼갖고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꼼꼼하고 법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중세시대에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의 로마법인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동물은 이성이 결여된 데다가 범죄 의도를 숨길 수 없으므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니까 이게 위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돼지를 포함한 동물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피해본 사람들이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런데 좌우간 동물들이 저지르는 죄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주인이나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이 뭐 429년서부터 이렇게 갖고 또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져 갖고 유스티니아누스제에서도 1529년 로마법에 의하면 동물을 처벌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뭐 200건 이상으로 동물 재판이 있었다는 것은 엄밀한 면에서는 꼼꼼한 로마법이 적용되지를 않았다는 건데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의 왕들은 로마법을 준선다고 된다는데 이게 왕이 아닌 뭐 이렇게 다 지방 영주들은 로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관습법을 위주로 해갖고 자기 주민들에게서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아, 동물이 잘못했어? 그러면 기꺼이 이제 재판에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필립도 보만-누아르가 동물재판은 또 이의까지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돼지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돼지 처형은 전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당사자들의 욕심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돼지 처형으로 돼지 주인이 돼지고기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를 처형을 하는데 뭐 이빨 갖고 처형, 너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이게 사람보다도 훨씬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 비용을 돼지 주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에 대해서 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할 말은 있어요. 피에르 아리루리는 이 신부가 뭐라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변호했느냐면, 암태지를 처형함으로써 다른 암태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뭐 구절절이 옳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혼자 두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동물 주인이 보다 동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모두 가르쳐주는 거는 돼지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대 에스터 코엔 박사는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재판이 아주 긍정적인 게 있다. 뭐냐? 돼지에게 이성을 부여함으로써 이게 재판이 되니까 인간 정의의 범위 안에 돼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걸 중요하다.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체는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지 않는 데는 뜻이다. 그래서 돼지를 인간죄로 만들어서 재판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거는 신이 만든 세상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좌우간 이렇게 돼서 중세시대에 하여튼 인간을 해친 적에서 동물의 재판은 둘로 나눠집니다. 덩치가 큰 동물들, 뭐 돼지나 여우, 늑대, 염소, 당나귀, 황소, 개, 말, 양, 뭐 이런 것들은 민사 및 형사법원의 관할이다. 즉 일반 법정에서 수용을 하고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훼손시킨 해충, 곤충에 대한 소송은 놀랍게도 금악강한 교회 법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즉 들쥐, 쥐, 두저지, 딱정벌레, 뱀장어, 거머리, 메뚜기, 뱀, 달팽이, 심지어는 흰개미, 바구미 이런 데 이렇게까지 모든 해충, 곤충은 교회 법정에서 했다는 거죠.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인간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의 집권층이 동물 재판을 공적으로 처리한 거는 이것은 당대 종교적 개념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세시대의 논쟁이 뭐냐? 인간과 같이 다리가 여러 개인 피조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말 못하고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그 내용적으로 봐서 선과 악에서 인간의 모습은 신의 모습이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짐승들은 따져보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악마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좌우간 악마가 들어있는 그 동물이 인간을 해친다면 당연히 인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동물의 재판이 인간처럼 인간 범죄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되느냐? 당연히 동물 주인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거는 선임비를 못 내면 돼지 등을 도살을 할 때 다리 한쪽을 변호사한테 준대요. 근데 이게 비싸냐 아니냐에 관한 뜻이 아니라 범죄에 관한 책임을 동물과 주인이 나누어 갖는 데는 뜻에 의연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변호사 비용을 댈 정도로
변호를 동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은 신이 창조한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뭐 인간뿐이냐, 모든 생물이 재판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 그 나쁜 얘기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재판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근데 1314년에 프랑스 발루아에서 황소가 사람을 죽이자 의회에서 사형을 선고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즉결 처형 방법이 뭐 다양합니다. 화형, 단두형, 돌로 쳐주기, 채찍질, 뭐 불로지지기, 타르치라기, 털 뽑기, 쥐리 틀기, 내장, 뭐 빼어내기, 생매장 등등 이거를 보시면 이것이 인간하고 똑같이 처형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돼지인 경우는 인간하고 좀 더 접근했다고 그래서 그러니 재판할 때하고 처형할 때도 사람하고 똑같이 옷을 입히고서 헌대는 거죠. 14기의 안주인을 폭행을 했는데 동물들이 이것을 보고서 소리 박박 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가축을 처형하라고 해서 처형을 했어요. 근데 1379년에서 부르고뉴에 갖고 이제 대공이면, 이 당시에 부르고뉴 대공은 프랑스에 의해서 불란서 왕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 돼지 사육자의 아들이 살해될 때 돼지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좀 바라보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러는데 부르고뉴 대공이 그 지역의 모든 돼지들을 다 잡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냈었어요. 그랬더니 이때의 득부띠의 수도원장입니다. 수도원장이 돼지들은 주민이 먹어야 할 양식인데 뭐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돼지를 구명으로 온다게 했더니 부르고뉴 대공이 그야말로 경제적인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돼지들을 모두 사면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재밌는 건 1457년에 사빈인데, 암돼지 1마리하고 새끼 6마리가 5살 아이를 죽인 죄로 재판을 받는데, 물론 돼지 주인도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아주 재미있어요. 주인이 돼지를 보다 더 관리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의 살인은 돼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돼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암돼지가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돼지의 뒷다리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하라 그랬는데, 돼지 새끼들이 6마리인데 돼지 새끼들이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게 석방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도 판사들이 나름대로의 경제라든가 이런 사회를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1494년에 파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우자 돼지가 이제 요람에 있는 우측 그림입니다. 이게 워낙 큰 재판이었기 때문에 애가 이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체포돼서 이제 재판이 되는데, 이때의 마을에서 모든 돼지들을 경고차 참석을 시킵니다. 재판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재판에 범죄에 대한 혐오와 공포 속에서 본보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돼지가 생매장 당하라고 명령한다. 이 재판은 워낙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새끼들 저걸 해갖고 재판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랬는데 좌우간 여기에서 생매장 당하도록 명령을 한다. 이래갖고 뭐 즉결처형한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판사가 정황을 봐갖고 18세기 영국에서 마가 이제 사망을 하자 말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의 여준이 판사 선고에 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재심을 해갖고 사면을 하는데 노동용으로 선고를 했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죠. 동물도 살인사건의 공판으로 증인한 데는 아주 이런 재미나는 예도 있어요. 17세기 사보에서 신이 살인범이 법망을 피해 나가도록
방을 먹이보다는 동물에게 말하는 능력을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하겠지만 좌우간 그걸 믿어서 자기 집에서 살인범으로 기소되면 자신의 가축 앞에서 죄를 명세를 해요. 근데 가축들이 항의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되느냐 아니냐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예가 쭉 나오고요. 이 엉뚱한 이유로 또 동물을 처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전쟁 중에 이제 프랑스 배가 영국의 하틀풀에서 좌초를 했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배의 마스코트인 원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를 한 명이 뭐 꽥꽥꽥거리고 뭐라고 할 텐데 이것을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하는 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하는 이 원숭이를 프랑스의 스파이로 규정을 하고 재판에서 간첩 혐의로 위죄 판결을 해서 해변에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좌우간 이런 상태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을 해친 동물을 기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데 그럼 사형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것이 뭐 개면 개한테 집행을 하라고 그럽니까? 즉 전문 사형 집행인이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사형 집행인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공당국의 합법적인 형태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문 사형 집행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항상 뭐 사형 집행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사형 집행인이 아주 희소합니다. 그러지만 이 동물들을 처형하는 데는 특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드는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동물을 처형 장소로 데려가는 수레도 필요하고 교수대도 제작하고 만일 이게 고장났으면 수리도 해야죠. 교수용을 위한 밧줄도 박박맨 있어야죠. 거기다가 사형 집행인을 위한 장갑도 필요하고 처형할 때 입을 옷들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 사형 집행인한테 장갑을 지불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형 집행인이 깨끗한 손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물을 일시적이로나 법 내에서 인간과 유사하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를 살해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깨끗한 장갑을 지불한다는 거죠. 유럽의 중세에서 동물 재판이 얼마나 법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동물의 처형이 사람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이게 동물을 감옥에다 수용하는 것도 간단치 않아요.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마녀 화용에는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 나무술에 끌고 가고 머리에 통나무도 필요하죠. 밧줄도 필요하죠. 쇠사슬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한데 마녀 처형의 경비를 가족이 모두 부담을 하고 마녀 재산을 몰수해서 뭐 돈 많은 사람이 마녀가 되면 아주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화형은 화형이니까 마녀와 같은 기준에서 오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가축 처형이 만만치 않은데도 각 지역에서 최고 우선 업무로 동물 처형을 처리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처형 장소로 공공장소를 사용을 하고 이 재판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물 처형이 당대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슈바인 프로토시의 사형 집행인이 사형이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될 때니까 영장이 발부될 걸로 알고 아이의 귀를 물어뜯은 돼지를 교수형에 이제 처했어요. 그랬더니 사형 집행인이 법적인 절차에 정식적으로 이게 처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법을 어겼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총알같이 튀었죠. 이만큼
중세시대의 동물 재판이 아주 중요했다는 얘기인데, 이런데 왜 이렇게 동물 재판이 그 당시 중세시대에 그렇게 중요했느냐. 해충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피터 리슨 박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해충으로 파문된 지역을 봤더니 글쎄 11조 수익이 특별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물 재판을 11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해충이나 이런 게 동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신심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심이 낮아서 그러니까 11조를 기여로 해갖고 이것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도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중세시대에 얼마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전염병이고 뭔가 원인을 누군가라는 거에 뒤집어 씌고 해명을 내야 되는데, 이럴 때 내부 단성령으로서 동물들을 재판해갖고 그것에 신심도 부족하다 이렇게 넘기는 데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적에서 거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당대 중세시대의 정신세계하고 물질세계가 같이 합해진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